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땅에 디딜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발바닥이 찌릿하거나 평소 잘 들어가던 슬리퍼가 꽉 끼어서 발등이 조이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세수하려고 거울을 봤는데 눈두덩이 퉁퉁 부어서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신 적은 없으신지요? 보통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저 아유,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찜질방 가서 땀 좀 빼면 낫겠지, 푹 자면 낫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지금 숨 막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2살의 김 여사님 이야기가 딱 이랬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소문난 건강전도사, 아니 건강여왕으로 통하던 분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뒷산 약수터까지 왕복 2시간을 걸으셨고요.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지면 요양병원 신세 진다면서 단백질 섭취를 정말 철저하게, 아니 지독하게 지키셨던 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삶은 계란을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제사 지내는 날에도 거르지 않고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해요. 주변 친구분들이 아유, 김 여사는 100살까지 팔팔하게 살 거야 하면서 다들 부러워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김 여사님이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가쁘고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서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순식간에 뚝 떨어져서 몸속의 노폐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자칫하면 평생 투석 기계를 달고 살아야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정신을 좀 차리신 김 여사님이 제 손을 잡고 정말 억울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저는 몸에 좋다는 계란 매일 챙겨 먹고 밥도 잡곡밥만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는데 왜 제 콩팥이 녹아내린 겁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더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김 여사님이 매일 드셨던 그 계란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계란은 죄가 없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저렴하고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김 여사님이 건강해지겠다고 계란과 함께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셨던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뼈 튼튼해지라고 정성껏 차려 먹은 그 밥상이 오히려 내 콩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독국물 밥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계란 드실 때 이것만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아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가 좀 안 돼요, 속이 더부룩해요 하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끈적끈적한 잼처럼 만들고 결국에는 콩팥을 망가뜨려
남은 노후를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고 계란의 영양을 200%, 300% 쭉쭉 흡수하게 도와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과 의사들도 몰래 챙겨 먹는다는 조리 비법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셔도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가 병원 냄새 나는 병실이 아니라 꽃향기 나는 활기찬 산책길로 바뀔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주변에 이유 없이 자꾸 붓거나 소변 보는 게 시원찮은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 복사해서 꼭 공유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보따리 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2세 김 여사님의 콩팥을 멈추게 했던 그 치명적인 식탁의 비밀, 지금 바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할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아주 위험한 습관은 바로 계란을 드시면서 고소한 두유를 함께 마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 듣고 어머, 나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먹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통 아침에 밥 차려 먹기는 귀찮고 입맛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삶은 계란 하나 까서 드시고 목 막히니까 냉장고에서 시원하고 고소한 두유 한 팩 꺼내서 빨대 꽂아 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마트에 가면 아예 계란이랑 두유를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계란도 동물성 단백질이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으로 만든 두유도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2배, 3배가 돼서 근육도 빵빵해지고 기력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콩팥에 독가스를 들이부은 것과 다름없는 콩팥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집 짓는 공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란이라는 아주 질 좋은 벽돌을 먹으면 이걸 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트립신이라는 일꾼이 출동을 합니다. 이 일꾼들이 벽돌을 알맞은 크기로 쪼개고 다듬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 근육이 필요한 곳에 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콩으로 만든 두유 속에는 이 트립신이라는 일꾼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방해꾼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트립신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이 방해꾼이 들어오면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럼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벽돌, 즉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들이 갈 곳을 잃고 장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밖으로 곱게 나가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며칠만 안 버려도 냄새나고 벌레 꼬이고 난리가 나죠? 우리 뱃속도 똑같습니다. 소화 안 된 단백질이 37도나 되는 따뜻한 뱃속에서 썩으면서 암모니아 같은 독성 가스와 노폐물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콩팥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걸 걸러내느라 24시간 풀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주인님이 계속 계란이랑 두유를 같이 넣어주니까 쉴 틈이 없이 과로하다가 결국 파업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남성분도 딱 그러셨어요. 탈모 때문에 검은콩 두유가 좋다면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이랑 검은 콩 두유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고 무엇보다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져서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단백질이 썩고 있고 콩팥이 힘들다고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피부처럼 새살이 돋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번 기능이 30%, 40%로 떨어지면 다시 100%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계란 드실 때 두유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두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두유는 훌륭한 식품이죠. 다만 계란과 만나는 그 타이밍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꼭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서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위장에서 계란이 얼추 소화가 다 됐을 때쯤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섭취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 돈 써가며 내 콩팥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변에 두유랑 계란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꼭 말려주세요. 그분들 건강 지켜주는 게 바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짝꿍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거는 특히 찬바람 부는 가을, 겨울철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계란 드시고 후식으로 드시는 감, 곶감 혹은 말랑한 홍시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가면 주황빛 감들이 얼마나 탐스럽게 쌓여 있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서 입가심한다고 달달한 홍시 하나 숟가락으로 떠 드시는 그 맛, 저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식사 반찬에 계란말이나 계란찜이 있었다면 혹은 계란국을 드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에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굳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을 먹으면 떫은 맛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는 순간 우리 뱃속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성분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단백질 타닌 복합체, 더 무서운 말로는 위석, 즉 위장에 생긴 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위장 속에 소화되지 않는 돌멩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돌멩이가 위장에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벽을 긁고 자극하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몸은 이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어떻게든 처리해 보겠다고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와 노폐물이 발생하고 이게 혈액을 타고 고스란히 콩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맑은 물만 걸러내도 시원찮을 판에 끈적끈적한 진흙탕 물을 억지로 짜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사구체라고 하는 콩팥의 미세한 필터들이 이 찌꺼기들에 막혀서 하나둘씩 터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80세 최 어르신도 딱 이런 케이스셨습니다. 이분은 치아가 안 좋으셔서 씹는 게 힘드니까 부드러운 걸 찾다 보니 매 끼니마다 계란찜을 해서 밥을 비벼 드셨어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냉동실에 얼려둔 아이스 홍시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콕콕 쑤시는 폭통이 오고 소변 색깔이 맑지 않고 콜라 색처럼 진하게 나와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장에 덩어리진 음식물들이 잔뜩 남아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과 식단 상담을 하다가 이 계란과 감의 조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해요. 아니, 나는 부드러운 것만 골라 먹었는데 뱃속에서 돌이 됐다니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 하셨지만 그게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에 맛있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 드시는 게 진짜 보약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감, 곶감, 홍시는 참으셔야 합니다. 최소 3시간, 넉넉하게는 4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에서 계란이 완전히 내려간 다음에 드셔야 탈이 없습니다. 에이, 설마 감 하나 먹었다고 무슨 일이 나겠어? 옆집 철수 엄마는 잘만 먹던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콩팥의 튼튼함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의 장기는 젊은 시절의 그 튼튼한 강철 장기가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이고, 계란이랑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겁나서 계란 못 먹겠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잠시 뒤에 콩팥을 20년 젊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음식 조합,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조리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 있었는데, 나도 감 먹고 배 아팠는데 하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한번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정말 무심코 하루에도 몇 번씩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습관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바로 식후의 습관처럼 마시는 진한 녹차나 믹스커피 혹은 블랙커피입니다. 식당 가서 밥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드시는 거, 아니면 집에 손님 오셨다고 계란 삶아 드리고 나서 우아하게 녹차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게 우리네 정이고 문화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거 먹었으니까 따뜻한 차 마시면 싹 내려가고 소화 잘 되겠지 하고 믿으시는데, 죄송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라면 이건 콩팥을 말려 죽이는 아주 지독한 습관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 탄닌 성분이 녹차와 홍차 그리고 커피에도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쁜 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그 귀한 철분까지 도둑질을 해갑니다. 탄닌이 철분과 딱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변으로 배출시켜 버리거든요. 나이 들수록 빈혈 때문에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기운 없는 분들 많으신데, 비싼 돈 주고 무항생제 계란 사 드시고는 차 한 잔으로 그 귀한 영양소를 다 변기통에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더 무서운 건 2번째 이유, 바로 강력한 이뇨작용입니다. 커피나 녹차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게 되시죠? 어떤 분들은 소변 자주 보니까 노폐물 빠지고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몸속의 수분을 억지로 짜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콩팥이 일을 하려면 적당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필터를 씻어내고 찌꺼기를 걸러내죠. 그런데 계란의 단백질 찌꺼기를 한참 처리해야 하는 그 바쁜 시간에 커피와 녹차가 들어와서 몸속 물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물 없는 세탁기 돌려보셨나요?
덜덜덜거리면서 고장나고 모터 타버리죠? 콩팥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찐득한 혈액을 걸러내려니까 콩팥 세포가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죠.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도 식사만 하시면 꼭 믹스커피 2잔을 연달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계란말이 참 좋아하셨는데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콩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나빠진다고 나와서 걱정이 태산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만 식후 커피 끊어보시라고 정입이 심심하시면 미지근한 맹물이나 보리차 드시고 커피는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 검진 때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계란 드시고 나서는 차 대신 미지근한 맹물 한 잔 드시는 게 콩팥에는 비싼 산삼보다 더 좋은 보약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콩팥을 살리고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콩팥이 이미 좀 안 좋은 분들도 또 미리 예방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란 어떻게 드세요? 펄펄 끓는 물에 15분 이상 푹 삶아서 노른자가 퍽퍽하고 거뭇거뭇해질 때까지 익혀 드시나요? 죄송하지만 콩팥 생각하신다면 그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열을 오래 받을수록 고무줄처럼 단단해집니다. 완숙 계란 먹으면 목 막히고 물 찾게 되잖아요? 그게 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소화가 늦어지면 장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때 요소 질소라는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와서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반숙으로 드십시오. 흰자는 하얗게 익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한 상태 혹은 물에 깨트려서 익히는 부드러운 술안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이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독성 물질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콩팥이 할 일을 위장에서 미리 싹 끝내주니까 콩팥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반숙 만들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실패 없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바로 삶지 마시고 실온에 30분 정도 두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이랑 식초 조금 넣고 계란을 넣은 다음 딱 6분 30초에서 7분만 삶으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히면 껍질도 훌러덩 잘 까지고 노른자가 아주 촉촉한 콩팥이 좋아하는 최고의 반숙 계란이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두 번째, 계란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라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계란과 사과는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영양학적으로 찰떡궁합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혈관 청소부거든요. 계란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찌꺼기를 이 펙틴이 장에서 미리 낚아채서 대변으로 싹 끌고 나갑니다. 콩팥으로 갈 독소를 사과가 미리 처리해 주는 셈이죠.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의 껍질째 깨끗하게 씻은 사과 반쪽,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조합이면 여러분 콩팥은 업무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콧노래를 부를 겁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 간은 소금 대신 들기름으로 맞추세요. 계란 드실 때 소금 팍팍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신데 나트륨은 콩팥의 최대 적입니다.
혈압을 올려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터지게 만들거든요. 소금 대신 향긋한 생들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려서 드셔보세요.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 이게 혈관 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풍미 때문에 소금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콩팥의 압력을 낮춰주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이 들기름에 있습니다. 맛도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질문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이미 콩팥 수치가 좀 안 좋은데 계란 먹어도 되나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콩팥 나쁘다고 고기 끊고 계란 다 끊으면 근육이 순식간에 빠져서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 위험해집니다. 다만 양을 조절하셔야죠. 건강한 분은 하루 2개도 괜찮지만 콩팥 수치가 경계에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이시라면 하루 1개 혹은 이틀에 1개 정도로 양을 조금 줄이시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반숙으로 그리고 사과와 함께 드시는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지 않나요? 흰자만 먹을까요? 이것도 단골 질문이죠. 평소 고지혈증 약을 드시거나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아니라면 하루 1개의 노른자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노른자 속의 레시틴 성분이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단, 프라이팬에 기름 콸콸 붓고 튀기듯이 굽는 프라이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콩팥을 울리고 웃게 하는 계란 섭취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응급실 실려가셨던 72세 김 여사님, 그 뒤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대로 아주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쪽 꼭 챙기시고 계란은 무조건 반숙으로 드셨죠. 그리고 두유 대신 물을 자주 드셨고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빛이 확 달라지셨더라고요. 칙칙하고 거뭇하던 피부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하던 다리 붓기가 싹 빠져서 걷는 게 날아갈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도 기적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비싼 영양제, 구하기 힘든 보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마주하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내 발로 여행 다니며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단톡방에 이 영상 공유 버튼 눌러서 널리 알려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날씨가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활력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